사이를 잡으셔야 되고요. 모듈러 공법은 거기에서 한 평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이제 고유 색깔을 탈색을 시켜서 하얗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모듈러 공법을 하는 이유가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아이심폼이라고 그 수정은 12평 정도가 되고요. 다락이 한 3평. 안녕하세요. 큰집 작은집의 이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횡성 둔내 아지트 현장에 한번 나와 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모듈러 많이 관심 많으시죠? 모듈러도 공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대표님 모셔보고 다양한 공법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스마트하우스 하루홈의 대표 이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횡성 둔내에 있는 이제 현장에 한번 와봤는데요. 여기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그 새로운 레저 문화를 만들고자 기획해서 시도하고 있는 주말 별장 단지 아지트 현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한번 소개해 주실 모델이 저 뒤에 있는 모델 같은데 네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주말주택 내지는 주말별장으로 기획이 된 모델이고요. 4인 가족이 주말에 놀러와서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평수는 다락방 포함해서 15평이고요. 뭐 이 단지 안에는 10평부터 20평까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로 똑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게 네, 해주셨군요. 네, 조금씩 다릅니다. 아, 그러면 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전체 높이가? 높이는 아마 한 6m 정도 되고요. 6m 정도 되고 1층과 이 다락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네. 그럼 구조는 어떤 구조로 돼 있을까요? 건축 구조는 그 경량 목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패널을 생산해서 가져와서 조립하는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아, 그럼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런 패널라이징 공법이나 뭐 이런저런 공법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 네네. 모듈러가 어떤 공법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예를 들어 이제 그 자재를 가져와서 현장에서 커팅을 하고 못을 박아서 하는 전통적인 공법이 있고요. 거기서 한 단계 진화한 거는 이제 그 공장에서 패널을 미리 생산하는 거죠. 기계의 힘을 빌려서 패널을 미리 정밀하게 제작을 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하는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프리패브 주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패널과 외장재 아니면 단열재 그 더 이상 그 일부의 그 건축 자재를 생산해서 가져와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듈 단위로 생산을 해서 운반을 해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스마트하우스 하루홈 회사는 이 네네. 모든 공법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공장이 음성과 이천에 있는데요. 두 공장에서 모듈러, 프리패브 주택, 프리패브 자재 패널, 그 다음에 우드 패널, 그리고 트러스하고 웹 조이스트까지 전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네. 역시 모듈러 원조답습니다. 네네. 그럼 공법을 이렇게 초이스 하는 것은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현장에 따라서는 차가 진입을 못하는 현장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듈러 공법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큰 규모의 건축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공법을 제안을 해드리고 그 공법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아지트 현장을 보러 왔으니까 이 아지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지트는 외관 자재들은 어떤 거를 쓰셨을까요? 지금 보시는 외장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메탈 사이딩이고요. 메탈 사이딩의 장점은 약간 모던한 스타일을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그 사용 범위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흰 부분을 보시면 저게 이제 목재예요. 목재에다가
저희가 규화제 처리를 해서 목재가 이제 하얗게 변색돼가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시간이 흐르면은 하얗게 변해요. 그럼 아주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딱 대비되게 보여가지고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훌륭한 것 같고요. 네. 그 이쪽에 보시면 이제 창호가 딱 보이는데 네. 창호 옆에도 나무가 이렇게 그렇죠, 되어 예. 있어요. 예.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죠. 예. 창호는 혹시 어떤 거를 사용하셨을까요? 저희는 저희 목구조 주택은 거의 시스템 창호를 사용합니다. 보통 하이샷이나 이런 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시스템 창호이고 물론 미국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단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단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단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 횡성이에요. 그럼 겨울에는 영하 25도, 30도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현장에 쓴 단열재는 그 아이신폼이라고 수성 연질폼 계열인데 캐나다나 미국에서 목조주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열재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또 춥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거기서 사용하는 거면은 확실한 성능을 보장하네요. 보통 캐나다의 그 슈퍼 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패시브 하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곳에서 사용하는 단열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붕 마감도 벽체 마감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 예, 같은 메탈 사이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현관 부분에 좀 와봤는데요. 이렇게 포치 같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늑하기도 하고 비 올 때도 손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나무 부분 네, 조금 이제 흰색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쓴 이 목재는 그 오비스키라는 그 편백나무류로 보시면 돼요. 일본에서 수입한 목재인데 이 목재에다가 보통은 여기에다 이제 오일스테인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오일스테인 처리를 해서 이제 변색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여기에 지금 처리한 거는 규화제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 규화제는 오일스테인 같은 경우는 매년 이제 재도장을 해줘야 그 성능이 유지가 되는데 규화제는 이렇게 한 번을 칠해 놓으면은 10년 이상 그 성능이 유지가 되고요. 또 하나 이 규화제의 장점은 탈색이 돼요. 그 목재 고유 색깔을 탈색을 시켜서 하얗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하얗게 변하거든요. 네네. 그럼 아주 고급스럽게 예쁘게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실내로도 한번 들어가서 네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제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현관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현관 부분도 딱 독립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사용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 현관 부분도 지금은 중문이 달리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중문을 다실 수도 있고요. 현관의 신발장도 이 규모에서는 적당한 사이즈거든요. 위에까지 확장하기보다는 반 정도 저렇게 신발장을 내시고 그 윗부분에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인테리어 효과를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는 창호가 이렇게 양쪽으로 딱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현관 위에는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기는 뭔가요? 여기는 저희가 설계하면서 남는 자투리 공간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마련을 해봤고요. 예. 저 위에 천정에 쓴 자재는 편백입니다. 편백나무. 소위 말하는 히노키라는 목재인데요. 이 편백은 피톤치드가 좀 많이 나오는 목재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향기도 은은하게 나고요. 또 머리를 좀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어쩐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나무 향이 확 나는 게 정말 힐링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벽체는 어떤 걸로 마감을 하셨을까요? 벽체는 실크도배입니다. 실크도배의 장점은 나중에 리모델링하기가 좀 편한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페인팅을 하거나 하면은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데 네. 실크도배는 나중에 이 색깔이 식상하거나 아니면은 오염이 됐을 때 쉽게 제거를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바닥은 어떻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바닥 난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바닥 난방은 전기 난방이고요. 코튼 방사 필름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고요. 그
그다음에 위에 마감재는 강화마루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강화마루였군요. 네, 네. 네, 대표님, 그러면 여기가 다락 면적까지 총 15평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1층만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1층은 12평 정도가 되고요. 아. 다락이 한 3평 정도 되는 거죠. 아, 근데 거실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네. 정말 답답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방 쪽도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렇게 천장 부분에 되게 네. 독특하게 해두셨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저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은 여기 목조주택이잖아요. 최대한 그래도 목조주택의 느낌이 나게끔 요 주방 부분에는 노출을 좀 했고요. 이 지금 사용된 4x4 각재와 이 편백 루바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저기 조명도 딱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네, 네. 매입등을 사용해서 좀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주방에도 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네. 가구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요 가구도 이제 좀 어쨌든 실용성 있게 한 거거든요. 이 작은 규모에서 주방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이 주택에 맞는 규모로 소형화하면서 수납을 모두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여기는 전자레인지, 여기는 냉장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까지 빌트인을 시켜서 오. 생활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세탁기나 이런 가전제품들은 별도 옵션인 거죠? 처음에는 별도 옵션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주방 쪽에 또 창문이 하나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열리는 건가요? 네, 이 창은 그 싱글 헝창이라고 하는데요. 위로 오르고 내리면서 닫는 창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주방에서 조리를 하면은 이런 냄새나 이런 환기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창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주방은 특이하게 후드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후드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후드가 있지만은 후드가 시끄러워서 사용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긴 해요. 근데 여기는 대신 창문도 있지만은 열애수 환기장치라는 이런 환기장치가 별도로 돼 있어요. 오, 저거는 또 처음 보는데 소음이 별로 없나 봐요. 네, 이거는 그 일반 환기장치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열애수 환기장치라고 해서 유럽이나 이런 데 패시브하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저 열애수 환기장치는 그 일정 시간은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공급을 하고 일정 시간은 내부에 있는 나쁜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그 유해한 그런 그 먼지들을 걸러서 실내에 공급하게 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주방에서 좀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요. 여기 타일을 보시면은 다 세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처음 봅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우수해서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정말 독특하고 이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왼쪽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네. 화장실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화장실 내부를 보시면은 어쨌든 카운터 세면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변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샤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샤워에는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약간의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물이 튀는 거를 좀 방지하는 그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화장실 규모가 사실 이 주택에 비해서는 약간 큰 편이죠. 네네네. 네, 약간 큰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샤워 공간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이렇게 딱 잘 빼주셨네요. 네, 네. 타일도 이제 2가지 정도 이제 섞어서 디자인이 돼가지고 독특하고 굉장히 좋고 천장도 보시면은 편백나무. 천장도 히노키 편백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일본식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네, 이제 다락 공간을 이제 올라가기 전에 계단부터 조금 살펴볼 텐데요. 네. 계단이 조금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답답하지 않고 시원하게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좀 개방감이 있죠. 개방감도 있고 소재를 다른 수종의 나무를 써서
약간 유니크해 보인다고 할까요? 예,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가미가 돼 있죠. 네, 투톤이라서 딱 확실하게 밟을 때도 헷갈리지 않고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락이기 때문에 계단이 또 과도하게 크게 되면은 1층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난간은 어떤 걸 사용하신 거예요? 난간은 저희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서 제작을 했고요. 예, 블랙으로 도색을 해서 좀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네트망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트망은 기본은 아니고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왔을 때 아니면은 좀 장난이 심한 아이들이 왔을 때는 위험도가 있어서 그런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네트망을 치면은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등도 이렇게 보이는데 거실 등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등이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락 공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통 다락방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다락방인 경우는 소위 말해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 면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 다 건축 면적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높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 높이에 맞도록 저희가 한 거고요. 물론 이 다락을 높이면은 좋겠죠. 하지만 이제 2층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2층이 돼서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저희 여기는 설계가 돼 있는 거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다락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창호를 달았고요. 또 다락에 누워서 보시면 밤하늘에 이렇게 별이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있나 봐요. 예,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창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이렇게 바깥으로 조금 열어도 막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열리는 게 너무 좋고, 방충망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방충망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창을 너무 크게 나면은 어린아이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안전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 크기를 정했습니다. 여기 그럼 다락의 난방은 따로 되어 있을까요? 현재 다락 난방은 돼 있지는 않아요. 네, 돼 있지는 않은데 원하시는 경우가 저희가 해드리긴 하는데 원래는 건축법상의 다락방은 난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따로 난방을 하면 안 되는 네, 거였군요. 네, 그럼 대표님 이렇게 다락방까지 잘 봤고요. 그럼 여기 아지트 현장은 지금 어떤 공법으로 모듈러가 완성된 걸까요? 이 아지트 현장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도로가 좀 좁아서 시골이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모듈러 공법으로 적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제 그 패널라이징 공법입니다. 네. 패널라이징 공법은 기존에 이제 현장에서 빌더들이 자르고 못을 박고 하는 거와는 다르게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이 되죠. 공장에서 기계로 정밀하게 커팅을 하고 또 정밀하게 못을 박아서 패널화하는 거예요. 패널화된 거를 차로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조립해서 이제 골조를 완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마감이나 외부 마감은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지금 현장에 있는 거 말고 네. 요 스타일 그대로 다른 데로 배송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까요? 네, 그 현장의 그 교통사정, 도로사정이 좋아서 5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으면은 모듈러 공법으로 가능합니다. 요 스타일 그대로 모듈러도 가능하다는 네, 거네요. 요 스타일대로 모듈러로 했을 때 가격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땅까지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하고 가격이 다르겠네요. 아무래도 모듈러 공법을 하는 이유가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좀 절약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모듈러 공법이 아무래도 좀 저렴하고요. 이 현장에서 했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이 샘플하우스를 처음 지을 때는 가격이 저렴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도 겪고 원자재가가 폭등하면서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지금은 많이 좀 인상이 된 편인데 현재 같은 경우는 그냥 평당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당으로 따지면은 한 650에서 700 정도 사이를 잡으셔야 되고요. 모듈러 공법은 거기에서 한 평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다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심플하게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횡성 여기 둔내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여기 현장에 있는 아지트를 조금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아지트 현장은 저희가 이제 그 설계부터 인허가, 그 다음에 건축, 조경, 토목 모두 포함해서 분양을 하는 거고요. 분양 가격은 물론 집의 크기나 땅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1억에서부터 2억 사이에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땅까지 포함하고 조경까지 포함하는데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조경공사 같은 경우는 그 규모의 경제학이라고 그러죠. 규모가 클수록 단가는 저렴해지는.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크기의 그 토목과 건축을 만약에 개인이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분양하는 거 대비 1.5에서 한 2배 정도 아마 더 들어가실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요 모델 하우스를 직접 보려면은 어디로 와야 되는지 주소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그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1604번지고요. 내비에 찍어서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상주를 하진 않거든요. 네. 오셔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니까 문을 여시고 자유롭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나가실 때는 중단석 좀 잘해주시고 조명도 좀 오프를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아지트 현장에 나와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둘러봤고요. 오늘 모듈러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